안녕하십니까. 베리타스 코리아 기술영업지원본부에서 백업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장유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근래 많은 고객분들께서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에 모두 데이터를 놓고 운영하고 계시는 사례도 있고요. 혹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 넷백업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확장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준비한 내용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1월에 새로 출시된 넷백업 9.0의 새로운 기능과 넷백업 오픈스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백업 9.0은 크게 4가지 토픽에서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로드인데요. 넷백업의 기본 기능으로 지난 버전부터 바뀐 클라우드 포인트의 연계한 나스 백업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기존까지는 나스 백업이라고 한다면 NDMP 방식,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방식으로 백업을 하거나 혹은 넷백업과 연동된 악셀레이터 기능을 써서 백업을 수행했었는데요. 여기에 클라우드 포인트와 넷백업이 합쳐졌는데 기존 버전부터 클라우드 포인트와 연계된 스냅샷 방식으로 백업을 수행하는 기능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워크로드 관점에서 몽고DB에 관련된 기능 강화, 그리고 애저스택의 매니지드 디스크라고 불리우는 애저스택 자체적인 디스크 기능과의 연동, 그리고 MySQL, PostgreSQL 등의 백업할 때 스냅샷 방식으로 LVM과 연동해서 백업하도록 하는 방식이 확대된 것들이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 보게 되면은 클라우드 쪽은 넷백업 중복 제거 풀로 불리우는 MSDP 중복 제거 관련된 애저 아카이브 스토리지와 연동된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로 백업을 보내거나 넷백업 에어 기능을 보낼 때 그런 부분들이 성능이 개선되거나 중복 제거율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된 애저나 GCP, 구글에 관련된 부분들을 백업을 하거나 혹은 암호화된 부분들과 연동하는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MS 애저나 AWS의 스냅샷 관련된 부분들의 연동, 그리고 클라우드 포인트가 온프라미스에서 쓸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포인트와 연동된 호환성이 추가된 부분이 하나의 큰 맥락의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넷백업의 미디어 서버가 새로 추가되거나 혹은 디커미션 되거나 혹은 어떤 프로젝트로 인해서 잠깐 임시로 쓰게 될 때 미디어 서버의 IP들이나 어떤 구성 정보들이 예전에 남아있어서 백업이 안 되거나 어떤 이슈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클린업이 잘 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보게 되면은 Y2K 예전에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Y2K 이슈로 인해서 어떤 IT 시스템들이 문제 생긴 것도 생기지 않았냐라는 어떤 우려 사항들, 그리고 혹시 이슈 생겼을 때 어떤 이 IT 쪽에 버그들이 있었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Y2K38이라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2038년이 되면은 IT 자산들이 어떤 날짜들이 리셋돼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넷백업과 연동된 장기 보관 백업을 하거나 원 백업을 할 때 백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의 버그들을 픽스하는 부분들이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변동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넷백업 9.0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특히 클라우드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넷백업은 지난 버전부터 한 개의 중복 제어 풀에서 넷백업 멀티 도메인 기능이 지원됐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확대 및 응용된 것이 이제 멀티 클라우드 간 데이터가 복제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넷백업 9.0부터 성능 개선이 더 있었고, 그리고 중복 제거율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넷백업 관련 더 빠른 성능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클라우드 관련된 연동들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넷백업 9.0으로의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유리한 사항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OS 4.0이 이번 달 1일부터 배포가 됐기 때문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하드웨어에서도 이러한 넷백업 9.0의 변동된 사항들을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도 똑같이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백업 9.0에서 클라우드 관련 호환성도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아카이브 티어로서 백업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넷백업 9.0으로 업그레이드를 적극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넷백업은 AWS 아카이브 스토리지인 글레이시어와 대한 호환성을 이제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고 국내 몇몇 레퍼런스도 이제 성공적으로 구축이 됐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애저 쪽에서 아카이빙을 해야 되고 어떤 장기 보관 데이터를 해야 되는 장기 보관 백업이 필요하거나 비용 효율적인 백업이 필요한 상황일 때 넷백업 연동된 백업을 아카이빙 영역으로서 애저 쪽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과거에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고 불리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서버들이 필요로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고요. 넷백업 8.3 이상, 또 넷백업 9.0은 클라우드 카탈리시스 없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백업들을 자동으로 MSDP 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넷백업 9.0과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에 관련된 원격 복제 성능들이 좋아졌고, 그리고 중복 제공도 좋아졌고, 그리고 호환성의 확대. 그래서 애저 쪽에 아카이브 티어와 호환이 되는 부분, 그리고 MSDP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쓸 때 그 이미지 쉐어링이나 어떤 클라우드 리스토어를 할 때 부분들이 구의로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나 애저의 어떤 그 암호화된 부분, 그리고 암호화 연동, 그리고 암호화 볼륨에 대한 백업들도 기능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저의 스냅샷이 요새 일반 풀백업을 받게 되면은 애저 쪽에서 계속 기하급 쪽으로 풀백업 공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애저에서는 인크리멘탈 백업 하도록 변동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똑같이 넷백업에서도 호환되도록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WS 상에서, 아마존 상에서도 그 non AMI 서버, 그래서 아마존 이미지 서버가 아니라 할지라도 호스트 기반에서 스냅샷을 할 수 있도록 변동된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포인트에 관련된 호환성이 확대된 부분들도 하나의 큰 맥락의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관련 말씀을 드린다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클라우드 포인트 써서 백업 복구를 할 때 싱글 파일 리스토어, SFR이라고 불리는 싱글 파일 리스토어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이 더 확대가 됐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련된 백업들은 더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백업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가상화 시스템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가상화 시스템에는 저희가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분들은 넷백업은 유닉스 시스템에 특화된 제품이고 뭐 가상화나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호환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었는데요. 벨타스 통계에 의하면, 내부 통계에 의하면 넷백업을 통해서 백업받는 대상의 절반 정도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VMware, 하이퍼V나 뉴타닉스, 아크로폴리스 같은 가상화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넷백업은 가상화 시스템 특화된 이런 여러 백업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객사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별 VM에 대한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개별 VM들을 백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VM을 백업받은 이후에 SFR, 그래서 싱글 파일 리스토어가 복구가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때로는 장애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프록시 서버, 그러니까 프록시 방식은 백업 VM의 백업을 위해서 특정 VM 하나를 서버로 잡아서 그 서버에 전부 다 VM에 마운트 백업 받아야 될 이미지들을 마운트해서 백업한 다음에 백업하는 방식, 프록시 서버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런 프록시 서버의 방식이 간혹 장애 포인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백업으로 인해서 운영에 임팩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넷백업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넷백업에서는 굳이 그 방식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요소가 되는 프록시 백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백업을 하지 않도록 그 방식 없이도 백업 잘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넷백업에서 옛날부터 돼오던 넷백업의 가상화 백업 방식들인데요. 이런 특징들과 더불어서 넷백업 9부터 이런 부분들이 계승한 오픈스택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백업이 잘 되도록 이번에 기능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장에서 오픈스택을 왜 백업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장에서 선택받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번에 넷백업에서도 시장의 어떤 요건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오픈스택에 대한 백업, 넷백업 오픈스택 에이전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오픈스택에서 왜 어떤 선택받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먼저 오픈스택에 관련된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그 제품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비용이 공짜라는 부분입니다. 풀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그 광범위한 또 커뮤니티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손쉽게 어떤 그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관련 플랫폼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어떤 관련된 그 비용의 소프트웨어 비용이 너무 과도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인프라 입장에서는 너무 비용이 과도한 이슈 때문에 어떤 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매력적인 요소가 되겠죠.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비용이 공짜이기 때문에, 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오픈스택이 선택받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클라우드의 플랫폼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회사 내에 오픈스택 관련된 개발자들이 있고 관리하는 분이 있으면서 어떤 그 이런 비용적인 장점을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종종 어떤 그 기술 지원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스택을 쓰여지고 있고 각광받고 있는 걸 현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춘 1000대 기업
대상으로 뭐 금융이니 통신, 서비스, 헬스케어, 뭐 가버먼트 이런 쪽에서 어떤 그 오픈소스 기반 백업을 왜 하고 있는지, 현재는 쓰고 있는지, 퇴출되고 있는지를 이제 어떤 조사한 거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오픈소스 기술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아키텍처로서 아직도 오픈스택은 환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는 아직 그 현대 IT 전략에서 그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소스 기반이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픈스택은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선택이 되고 있다라고 현재도 이제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몇 년 전 모 굴지의 대기업에서 그 오픈스택 기반으로 동작하는 백업 인프라를 RF항명에 나와서 실제로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그 공공 쪽 차세대에서도 활발히 있는 걸로 검토가 되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VM웨어나 어떤 그 밴드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가상 시스템이 아니고 그런 걸 쓰다가 오픈스택으로 가는 사례도 있고, 혹은 국내 모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 기반으로 백업 시스템을 쓰고 있다가 아무래도 너무 불편하고 또 벤더 제품이 아니어서 구축 및 장애 처리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뉴타닉스나 혹은 VM웨어로 가는 사례도 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스택이 계속 클라우드 쪽에서 특화된 오픈소스라는 장점과 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넷백업은 과거로부터 그 엣지든 어떤 그 코어 시스템이든 클라우드에서 백업을 할 수 있는 하나 통합된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혹은 온프라미스까지 있는 그 통합된 환경에 있어서 어떤 통합된 플랫폼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요새 IT 환경이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유닉스인지 혹은 리눅스인지 뭐 윈도우 서버인지 이런 부분만 검토는 됐지만, 이제는 이거를 클라우드에 올릴지 말지 혹은 이거를 유닉스로 갈지 어떤 그 X86로 갈지 이런 선택 사항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IT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고려될 사항이 이제 많아짐에 따라서 기업은 점점 더 그 쉽고 빠르고 안정적인 백업을 이제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아무래도 백업 복구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넷백업이라는 플랫폼은 유효하게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엣지 환경이든 코어 시스템이든 클라우드든 어디든 클로스로 복구할 수 있고 백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통합된 백업 플랫폼으로서 백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유닉스든 어떤 그 VM을 쓰고 있던 혹은 오픈스택을 쓰던 간에 아무런 저희는 넷백업은 통합된 어떤 플랫폼으로서 범용적인 호환성을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어떤 엄격한 내부 SLA 서비스 레벨의 어그리먼트나 혹은 감사나 혹은 뭐 기업 규정 근수 뭐 요구 사항을 이제 마치려면 급변의 IT 환경에 있어서 통합된 백업 플랫폼으로서 넷백업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백업과 오픈스택이 어떻게 이제 백업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넷백업은 오픈스택 관련 백업을 위해서 별도의 뭐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뭐 구성을 위한 복잡한 세팅을 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백업을 수행하고 전체 백업 데이터 수행한 뒤에 개별 파일 복구 등의 어떤 그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넷백업은 백업을 위해서 계정 정보나 뭐 계정 인증값을 이제 넷백업 마스터 서버에 등록을 하고 오픈스택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백업 정책을 설정할 때 오픈스택 타입으로 규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오픈스택 관련 IP 정보나 또 혹은 그런 정보도 입력을 하게 되면 백업을 위한 준비가 끝납니다. 이후에 오픈스택 호라이즌이나 노바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스위프트 그리고 블록 스토리지인 그 신더 등과 이제 연동해서 오픈스택 내 어떤 그 백업 구성 요소가 있던 환경에 따라서 어떤 VM 데이터를 오픈스택 내에 있는 VM 데이터들을 넷백업에 중복 작업풀이나 기타 백업 장치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데모 비디오 등을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오픈스택의 백업을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오픈스택 관련 백업 수행할 수 있는 넷백업은 이제 PSF라고 불리우는 Parallel Streamer Framework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으로 백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오픈스택 입장에서는 이제 노바, 그러니까 컴퓨팅 노드에 넷백업 정책을 넣으면, 정책에 컴퓨팅 노드를 넣으면 이 노바 노드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넷백업 저장소로 가져와서 백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노바의 정보를 넷백업에 입력하면 여기서 병렬로 동시에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데이터가 많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병렬로 분산된 형태의 고속의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넷백업 오픈스택의 방식이고요. 이러한 고속의 백업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넷백업과 오픈스택의 자원들과 유기적인 통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백업 저장소인 타겟 스토리지로서 백업을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넷백업 오픈스택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연동된 부분, 그리고 멀티테넌트 관련된 백업들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스택 클라우드와 에이전트 리스트 기반으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테넌트 수준의 제어를 통해서 백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스택의 호라이즌과 통합해서 클라우드나 그 백업 관리자한테 오픈스택 관련된 어떤 그 전체적인 가시성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호라이즌 상에서 백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 그래서 단순 몇 번의 클릭으로 데이터들을 전체 VM이든 혹은 개별 파일이든 개별 전체 시스템이든 VM이든 간에 저장한 다음에 백업을 복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DR이나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을 빠르고 세분화된 워크로드를 할지라도 이것들을 다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백업 오픈스택을 넷백업 9.0부터 더 좋아졌는데, 그 기능들을 이제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백업, 풀 백업이든 지문 백업이든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든 혹은 중복적으로 부리는 어떤 데이터의 저장소에도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백업 UI나 오픈스택 상의 호라이즌 GUI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백업이 되어 있는 가시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키스톤 통합을 통해서 그 역할 기반으로 롤베이스 억세스 컨트롤 제어를 통해서 백업을 이제 어떤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 유저나 백업 담당자나 혹은 원하는 만큼 GUI를 룰을 제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클러스터, 그래서 그 저희가 PSF 방식으로 API 연동을 해서 분산이 되면서 병렬 백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단위 백업을 할 때 그 저희가 에이전트 리스트 방식으로 풀 백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쪽 오픈스택이 클러스터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백업을 인식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멀티 테넌트 레벨로 백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클릭으로 전체 오픈스택을 백업 복구한다든지 개별 VM을 단일 VM을 복구한다든지 혹은 개별 파일 복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백업 오픈스택을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가져가고, 그리고 비용이나 어떤 그 복잡성, 백업 인프라가 여러 시스템을 써야 된다든지 어떤 그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오픈스택의 백업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넷백업 오픈스택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넷백업 오픈스택 그리고 넷백업 9.0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넷백업에서 새로운 장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복적 장치가 나왔는데 이거는 플렉스 스케일이라고 불리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백업할지, 어떨 때 쓰여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벨타스는 예전부터 그 유닉스 서버든 x86 서버든 어떤 서버든 간에 백업을 잘 해왔고요.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들도 백업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장치로서 보게 되면 PTL부터 VTL, 중복적 장치, 뭐 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백업을 이제 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써왔고요. 거기에 클라우드들도 어떤 백업 장치로서 투더 클라우드 전략에 의해서 백업을 잘 해왔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우리가 핵심 제품이었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그래서 스케일업 구조로 보통 많이 백업을 해왔고요. 거기에 중복적 어플을 이제 써서 백업을 해왔던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기존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플랫폼에다가 플렉스라고 불리우는 다커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의 넷백업 마스터 서버 또는 미디어 서버들을 올려서 백업하는 구조가 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 플렉스가 하나의 넷백업 새로운 기능으로서 써왔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플렉스 스케일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다커 기반의 플렉스 컨테이너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백업 장치가 쉘프 구조가 아닌 HCI, 하이퍼 컨버지드 기반의 디스크를 쓰는 것들이 플렉스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요. 플렉스 스케일은 하이퍼 컨버지드 기반의 HCI 기반의 넷백업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넷백업의 이 기본이 되는 노드들을 보게 되면은 32코어의 CPU, 그리고 192기가의 메모리, 그리고 SSD와 하드디스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이 되는 디스크들은 하이퍼 컨버지드 기반이다 보니까 센 FC 구조는 아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10G나 25G 기반으로 백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이 되는 것들은 SSD, 그리고 일반 하드디스크, 그리고 다커 기반의 컨테이너화된 넷백업, 그리고 인포스케일로 기본으로 되어져 있는 인포스케일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그 구조로 되어 있는 중복적 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네트워크 기반의 파일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구성을 할 때는 기본이 되는 노드들을 갖고 먼저 하드적인 외적인 구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인포스케일과 다커 기반의 넷백을 올립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클러스터화된 그 파일 시스템을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네트워크용 어떤 클러스터 네트워크 그리고 외부 어떤 클라이언트나 어떤 그 서버들의 연결을 위한 그 외부용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되고요. 거기에 유지보수를 위한 IPMI 포트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어떤 그 구성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것들을 다 모아서 넷백업을 기본이 되는 인포스케일을 통해서 전체적인 클러스터 구성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넷백업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중복제어 서비스와 넷백업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중복제어 장치로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힘들 걸로 말씀을 예상하실 걸로 생각도 되게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우리가 써왔던 USR의 오픈View 밑에 넷백업 밑에 bip.conf 파일에 노드들을 추가하게 되면 이것들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체적인 노드들을 클러스터화된 넷백업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구성은 448테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거기부터 112테라씩 계속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HCI 기반으로 하이퍼 컨버지드 기반으로 구성하게 되고요. 거기에 최종적으로는 약 거의 1.8페타까지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이후에도 더 확장을 하거나 혹은 클라우드에 연관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거나 클라우드로 버켓으로 용량들을 확장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S3 버켓으로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로컬에 해당하는 노드로 만든 중복적어 인포스케일화된 클러스터화된 넷백업을 구조로 되어 있는 플렉스케일 구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S3 버켓으로 확대를 해서 중복적어 풀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저장소 용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아키텍처는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그 파일 시스템, 거기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노드들이 먼저 구성하게 되고요. 거기에 다커화된 다커 컨테이너 기반의 넷백업, 그리고 인포스케일로 전체적인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글로벌 디듀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써서 백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큰 중복적 풀을 만든 다음에 여러 개의 마스터 서버나 미디어 서버들이 쪼개서 멀티 테넌트 기반으로 백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을 보게 되면은 노드들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중복적 풀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 백업이 있고 새로운 백업이 들어왔을 때도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잃지 않으면서 데이터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써왔던 넷백업 8.1 버전부터 우리는 그 변동 중복제어 방식으로 백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이어서 변동 중복제어 방식으로 백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핑거프린팅을 해서 중복제어를 하게 되고 이것들을 S3 버켓으로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들은 로컬 파일 시스템에 되는 것들은 SSD 혹은 일반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중복제어 풀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 노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글로벌 중복제어 풀을 통해서 단일 중복제어 풀을 통해서 넷백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혹은 노드 자체가 페일이 났을 때 하는 절차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노드의 넷백업을 리플레스 노드라는 어떤 그 구의상에 있는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노드가 페일이 나거나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작업이 있을 때 이벤트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의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커화된 넷백업이 다른 노드로 옮겨져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는 어차피 넷백업의 플렉스케일 그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레이즈 코드가 된다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카피 구조로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는 여러 노드의 3카피 구조로 미러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은 어떤 식으로 되더라도 데이터를 잃지 않는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레이즈 코드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3카피 미러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데이터가 3개의 노드에 어떤 나눠서 분산돼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구조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그 전체적인 유저블 스페이스, 전체적인 작업 수행, 백업 수행 공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레이즈 코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내구성 그러니까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되든 잃지 않고 계속 백업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속성을 가져가면서도 백업 성능도 잃지 않는 그래서 일종의 최적의 튜닝을 베타셋에서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저블 스페이스 혹은 데이터의 내구성, 성능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게 플렉스K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쓸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기존에 쓰던 것처럼 우리가 넷백업의 중복제어 풀 혹은 비와이어 환경에 넷백업 쓰는 환경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똑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넷백업 플렉스케일의 장점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스마트하게 어떤 HCI 기반으로 확대한 것들이 쉘프 없이 하는 구조들이 플렉스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되는 것은 넷백업의 중복제어 풀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적인 데이터가 잘 관리되려면은 그리고 백업을 잘 데이터를 로스하지 않으려면은 넷백업 상에 있는 카탈로그 백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카탈로그 데이터도 기본으로 3카피 구조로 저장이 무조건 되게 되고 이거는 자동으로 어떤 유저가 개입해서 어떤 수동의 작업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최초 구성할 때 이거는 자동으로 스케줄화돼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백업을 스케줄화해서 백업을 잘해서 어떤 문제 생기더라도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상태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카피 구조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플렉스케일 내에서도 2시간마다 한 번씩 스냅샷을 찍습니다. 노드별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드를 보게 되면은 2시간마다 스냅샷 백업을 하면서 거기에 내부적으로 최대 3일까지 저장을 자동으로 하는데요. 3일이 지나게 되면 계속 오버라이트를 하게 되고 그래서 데이터 하나당, 노드 하나당 36개 정도의 데이터 카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데이터는 뭉개지지 않도록 데이터 연속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플렉스케일은 준비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DR의 관점에서도 어떤 그 싱글 도메인으로서 2개의 사이트가 있는 어떤 싱글 도메인 DR 사이트가 2개 이런 구조로 있을 때도 백업을 할 수가 있고 혹은 DR 구조가 여러 개 있을 때도 기존에 우리가 쓰던 것처럼 넷백업 웨어는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케일은 기존의 넷백업의 카탈로그 백업받는 부분들이 더 강화됐고 기존의 넷백업 쓰고 있던 중복제어 풀은 똑같이 쓰면서 어떤 그 HCI 기반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넷백업을 할 수 없었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할 수 없었던 싱글 도메인 구조인데 이것들을 멀티 사이트, 2개의 사이트에 나눠서 또 싱글 도메인을 쓰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분산돼서 여러 노드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파일 시스템 형태로 어떤 중복적 풀을 구성하면서 사이트 A가 문제 생겼을 때 사이트 B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백업을 하거나 혹은 2개의 도메인이 별도로 가야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넷백업 웨어 기능을 써서 똑같이 넷백업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넷백업 플렉스 스케일의 또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은 다커 기반으로 되면서 인포 스케일이 안에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로 데이터들을 어떤 저장한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멀티 테넌트 기능을 써서 멀티 도메인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스케일을 통해서 스케일업 구조의 어떤 구조를 가져가면서 단순하게 자동화된 구조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HCI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클러스터화된 중복적 풀이기 때문에 HA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넷백업 9.0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어떤 성능적인 부분이나 호환성이 확대된 부분, 그리고 넷백업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에 대한 어떤 백업에 대한 어떤 개선이 된 부분, 그리고 통합된 어떤 플랫폼으로서 넷백업을 써서 오픈스택을 백업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 데이터를 잘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넷백업 플렉스 스케일은 스케일업 구조로 되어 있는 HCI 기반의 하이퍼 컨버지드 방식의 백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넷백업이 있다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이런 구성 HCI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소스 데이터가 늘어났을 때 거기에 부가적으로 거기 똑같이 백업 장치도 HCI 구조로 하고 싶다라는 어떤 스마트한 백업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게 된다면은 넷백업 플렉스 스케일은 하나의 특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준비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